여러분, 오늘 진짜 흥미로운 소식 들고 왔어요. 테슬라 얘기인데요. 그냥 새 업데이트 나왔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테슬라가 자기 기술에 아예 이름을 바꿔서 중국 시장에 들이밀려 하고 있거든요. 잠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오늘 같은 얘기 놓치면 진짜 아까워요. 자, 시작할게요. 테슬라만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전기차 일론 머스크, 그리고 요즘엔 FSD죠. 풀 셀프 드라이빙, 완전 자율주행. 근데 이 FSD라는 이름 중국에선 못 쓴대요. 정확히는 안 쓰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왜 그런지, 그리고 그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인지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풀어드릴게요. 일단 배경부터 짚고 갈게요. 테슬라는 중국에서 상하이 기가 팩토리, 기가 상하이를 돌리고 있어요. 이 공장 지금 엄청난 기세예요. 최근 테슬라 모델 C랑 모델 Y의 중국 판매량이 크게 오르면서 기가 상하이가 테슬라의 글로벌 실적을 사실상 떠받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에요. 하드웨어 판매가 잘 되니까 이제 소프트웨어로 치고 들어가려는 거죠. 타이밍을 딱 잡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테슬라가 중국에서 FSD를 제대로 출시하려고 계속 시도해 왔는데 번번이 규제에 막혔어요. 중국 데이터 규정이 워낙 까다롭거든요. 자율주행 시스템은 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학습하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가 국경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가 올해 초에 어떻게 했냐면 중국 내에 전용 AI 트레이닝 센터를 직접 만들었어요. 중국 도로에서 수집한 데이터는 중국 안에서만 학습시키겠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결단이에요. 아무리 규모 있는 글로벌 기업도 중국 정부 규제 앞에서는 허리를 굽혀야 하는데 테슬라가 그 조건을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만큼 중국 시장이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FSD V13도 중국에서 아예 못 나온 건 아니에요. 소규모로 하드웨어 4, 즉 하드웨어 4세대 차량을 가진 오너들한테 한정 배포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였어요. 대규모 풀롤아웃은 못한 거죠. 바로 그 데이터 규제 문제 때문에요. 자, 이제 이번 핵심으로 들어가 볼게요. 최근에 중국용 테슬라 모델 C랑 모델 Y 오너 매뉴얼이 업데이트 됐어요. 이걸 분석한 사람들이 흥미로운 걸 발견했는데요. 매뉴얼 안에 FSD V14에 해당하는 기능들이 새로 들어가 있고 이름이 달라요. 테슬라 어시스티드 드라이빙, 우리말로 하면 테슬라 보조 주행 정도 되겠네요. 영어 약자로 TAD라고 부를 수 있어요. FSD라는 이름 대신 TAD를 쓰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중국은 자율주행 관련 마케팅 용어에도 굉장히 민감해요.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표현 자체가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다는 시각이 있거든요. 실제로 중국에서 테슬라가 FSD를 처음 선보였을 때도 어번 로드 오토파일럿 어시스턴스, 도심도로 자동 보조 기능이라는 이름으로 소개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는 건 테슬라 입장에선 처음 있는 일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번에 FSD V14라는 굉장히 큰 도약을 중국에 들이밀면서 이름까지 바꿨다는 게 눈길을 끄는 거예요. 그럼 FSD V14가 뭐가 다르냐? 지금까지 중국 사용자들이 경험한 버전이랑 비교하면 성능 차이가 아주 커요. V14는 10억 개의 파라미터로 구성된 AI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해요. 파라미터가 많을수록 AI가 더 복잡한 상황을 더 잘 판단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참고로 일론 머스크가 언급한 100억 파라미터 모델은 FSD V15로 넘어갔어요. V14는 그 전 단계지만 그렇다고 만만하게 볼 수준이 아니에요. 머스크 본인이 공개 석상에서 FSD V14는 이미 인간 운전자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여러 번 강조했고 앞으로 그 차이를 몇 배, 몇십 배로 벌리는 게 목표라고 했거든요. V14에서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FSD, 어서모트 스마트 섬, ASS라고도 불리는 기능이랑 로보택시 플랫폼의 AI 모델이 하나로 통합됐어요. 지금까지는 FSD 자율주행 시스템이랑 자동주차, 차량 호출 기능인 선몬이 서로 다른 AI 두뇌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게 V14에서 하나로 합쳐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선몬이 이제 복잡한 도심도로를 탐색하는데 쓰이는 고급 로직을 그대로 끌어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선몬이 훨씬 똑똑해지고 안정적으로 작동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 중국 매뉴얼에서 새롭게 등장한 섹션이 있어요. 속도 프로파일, 스피드 프로파일이에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개념인데요. 쉽게 말해서 AI의 주행 성격을 운전자가 직접 고를 수 있어요. 선택지가 4개예요. 스탠다드, 허리, 매드맥스, 슬로스. 스탠다드는 기본 설정이고요. 허리는 좀 빠르게 가고 싶을 때, 매드맥스는 이름만 들어도 느낌 오죠? 공격적으로 빠르게 달리는 모드예요. 그리고 슬로스는 나무늘 보라는 뜻이에요. 제한 속도보다 살짝 느리게 더 조심스럽고 편안하게 달리는 모드예요. 이 슬로스 모드는 FSD V14.1 버전에서 처음 도입된 건데 그게 작년 가을에 나왔어요. 이 4가지 모드가 이번에 중국용 매뉴얼에 그대로 담긴 거예요. 솔직히 이 스피드 프로파일 개념 저는 꽤 잘 만든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자율주행이 아직 완전히 믿음직하지 않다는 불안감이 있는 사람들한테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느낌을 주는 거잖아요.
완전 자율주행인데 내가 성격을 고른다. 이게 심리적으로 꽤 큰 차이를 만들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중국 도심 교통은 정말 복잡하기로 유명하잖아요.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메가시티에서 자전거, 오토바이, 보행자, 택시가 뒤엉킨 그 카오스 속에서 AI가 얼마나 잘 굴러가느냐, 이게 테슬라한테 이번 롤아웃의 진짜 시험 무대예요. 그러고 보면 테슬라가 이번에 중국을 공략하는 방식이 꽤 입체적이에요. AI 학습센터 구축으로 규제 문제 해결, 이름 변경으로 마케팅 리스크 관리, 스피드 프로파일로 사용자 선택권 확보, 세 가지를 동시에 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챙겨야 할 게 있어요. FSD V14 라이트 버전도 준비 중이에요. 이건 구형 하드웨어 3, 하드웨어 3세대 차량을 위한 거예요. 올여름 이후에 국제적으로도 배포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 하드웨어 3 오너들도 V14를 어떤 형태로든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이러브9 채널에서 자율주행 관련 내용을 계속 다뤄왔는데 이번 소식은 그 중에서도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이벤트라고 봐요. 중국은 단순히 큰 시장이 아니에요. 자율주행 기술이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검증하는 최고 난도의 테스트베드예요. 도로 밀도, 운전 습관, 교통 문화 자체가 미국이나 유럽이랑 달라요. 거기서 FSD V14가 TAD라는 이름으로 통과한다면 그건 테슬라 비전 기반 자율주행 시스템이 정말 범용성을 갖췄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물론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있어요. 오너 매뉴얼이 업데이트됐다는 건 출시가 임박했다는 신호이긴 하지만 규제 승인을 최종적으로 통과할지는 아직 확인 안 됐거든요. 몇 주 안에 첫 중국 테스터들이 슬로스 모드, 매드맥스 모드를 실제 도로에서 써보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전제가 붙어요. 어쨌든 한 가지는 확실해요. 테슬라가 어떤 이름을 붙이든 FSD건 TAD건 뭐건 간에 목표는 같아요.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한 주행, 그걸 향해 계속 달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영상 어떠셨어요? 테슬라 자율주행이 중국에서 이름 바꿔 출격하는 이 스토리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저도 계속 지켜볼게요. 좋아요랑 알림 설정 해두시면 업데이트 소식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